한 소녀가 딸아이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약속 지켰어.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손녀라고?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타고 들어왔지만 한성주는 그 빛이 닿지 않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으나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오늘은 5월 14일. 딸 한지수가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되는 날이었다. 부엌에서는 윤서진이 조용히 과일을 다듬고 있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지만 가끔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다.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칼을 들었다. 지수가 좋아하던 과일이었다. 준비됐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부부의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시간이 5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사람들처럼.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성준이 운전대를 잡았고 서진은 무릎 위에 올려둔 꽃다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흰 국화와 노란 장미. 지수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다. 활기찬 거리, 웃으며 걷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날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수가 살아 있었다면.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성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선명했다. 아침마다 딸의 방문을 지날 때마다 저녁 식탁에 놓인 세 개의 의자를 볼 때마다 그들은 상실을 마주했다. 묘역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다. 도심을 벗어나자 녹음이 짙어졌고 공기도 달라졌다. 성주는 익숙한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1년에 여러 번 찾는 길이었지만 매번 이 길은 낯설었다. 도착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묘역은 고요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가슴을 눌렀다. 지수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다. 그곳까지 오르는 동안 서진은 여러 번 걸음을 멈췄다. 성준이 그녀의 팔을 가만히 잡았다. 하지만 언덕을 거의 다 올랐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지수의 묘 앞에 누군가 있었다. 교복을 입은 소녀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소녀의 손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5월의 바람이 그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성준과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갑작스러운 장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묘역은 넓었고 여러 사람이 다녀갔지만 지수의 묘를 찾는 이는 거의 없었다.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발걸음이 뜸해졌다. 그런데 이 소녀는 누구일까?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그 한마디에 서진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질 뻔했다. 성준이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소녀는 여전히 두 사람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묘비를 향해 말을 이어갔다. 언니가 응원해 주신 대로 열심히 했어요. 떨어질까봐 무서웠지만 언니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합격증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는 종이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성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에 소녀가 고개를 돌렸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놀란 표정. 소녀는 황급히 일어서며 합격증을 집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다이라고 합니다. 지수 언니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수를? 성준의 목소리가 굳었다. 그는 딸의 친구들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오다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지수를 알았죠? 다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아직 뺨에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다. 5년 전 언니를 만났어요. 우연히. 우연히? 서진이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다이는 합격증을 꽉 쥐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수 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묘비를 바라봤다. 언니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제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성준과 서진은 말없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 집은 어려웠어요. 엄마는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집에 거의 안 계셨고 아빠는 안 계셨어요. 학교에서도 힘들었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학원 갈 형편도 안 됐고 그냥 모든 게 버거웠어요. 다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다. 언니는 그날부터 저를 챙겨주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다. 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 얼마나 오래? 성준이 물었다. 다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6개월 정도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까지. 그러다가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이가 대신 말했다. 네.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뉴스로 알았어요. 침묵이 흘렀다. 묘역의 고요함이 너무나 무거웠다. 다이는 합격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언니는 제게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신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합격증을 다시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약속하고 싶었어요. 다이는 깊게 절을 했다. 그리고 성준과 서진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갈게요. 소녀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성준과 서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교복 치마가 바람에 흔들렸다. 소녀의 발걸음은 느렸고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묘비를 바라봤다. 다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진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울었다. 성준도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가 지수에 대해 뭘 알았던 걸까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딸은 집에서는 조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부모의 말을 잘 들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낯선 소녀를 6개월 동안 도왔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지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성준이 묘비 앞에 놓인 합격증을 집어들었다.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 합격증이었다. 오다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종이를 다시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딸은 왜 이 소녀를 도왔을까?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지수의 삶에는 그들이 몰랐던 다른 면이 있었던 걸까? 서진이 꽃다발을 묘비 옆에 놓으며 속삭였다. 지수야, 엄마는 너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궁금증. 딸은 어떤 아이였을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 왜 그 소녀를 도왔을까? 성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묘역의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속삭이듯 흔들렸다. 햇살이 묘비를 비췄고 합격증 위에도 빛이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성준과 서진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얼굴, 책을 읽던 모습, 피아노를 치던 손길.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 사이로 새로운 이미지가 끼어들었다. 낯선 소녀 옆에 앉아 있는 딸의 모습, 누군가를 위로하는 딸의 목소리. 우리가 몰랐던 지수의 삶이 더 있을까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딸이 남긴 또 다른 삶의 조각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소녀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다. 다이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다. 저희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성준이 아내 옆으로 다가섰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딸의 묘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우는 낯선 소녀. 6개월 동안 딸이 도왔다는 아이. 하지만 그는 그런 아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의심과 혼란, 그리고 알고 싶다는 마음이 뒤섞였다. 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묘역 한쪽에 있는 벤치로 향했다. 나무 그늘 아래 낡은 벤치가 있었고 그곳에 앉아 바람이 불어왔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혜 씨라고 했죠? 네. 지수와 어떻게 알게 됐다고 했나요? 다희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못했고요.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고 친구들도 저를 피했고. 다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서진이 조용히 기다렸다. 집에 가기 싫어서 공원에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때 지수 언니가 지나가셨어요. 공원? 성준이 되물었다. 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학교 근처 작은 공원이요. 언니도 그쪽으로 오시던 길이었나 봐요. 서진과 성준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수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긴 했다. 하지만 왜 딸이 거기에 있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 물었다. 다이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언니는 그냥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같이 있어 주셨어요. 한참 후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옆에 계시냐고.
그녀가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언니는 그냥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혼자 우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라고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수첩이었다. 파란색 표지에 귀퉁이가 해진 작은 수첩. 이거 언니가 주신 거예요. 다이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이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기에 적어봐. 글로 쓰면 조금 나아질 거야. 마이너스 지수 언니가.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 글씨체는 분명 딸의 것이었다. 동그랗고 정갈한 글씨. 수없이 봐왔던 딸의 필체. 이게 정말. 네. 지수 언니 글씨 맞아요. 다이가 수첩을 넘겼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일기 같기도 하고 메모 같기도 한 짧은 문장들. 오늘 수학시험 망쳤다. 언니한테 말하고 싶다. 언니가 사준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언니 덕분에 오늘 하루도 버텼다. 성준이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5년 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의 기록. 지수가 정말 이 수첩을 줬나요? 네. 첫날 만난 후에 며칠 뒤에 다시 그 공원에서 만났을 때 주셨어요. 다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작은 사진이었다.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사진. 그 안에는 교복을 입은 지수와 중학교 체육복을 입은 어린 다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배경은 작은 분식집 같았다. 서진이 사진을 받아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입을 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성준도 사진을 들여다봤다. 딸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활짝 웃는 얼굴. 생전의 모습 그대로.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겨울방학 때요. 언니가 같이 사진 찍자고 하셨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언니와의 사진이에요. 다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도 눈물을 참고 있었다. 성준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딸은 이렇게 웃고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하지만 부모인 자신들은 그 순간을 전혀 몰랐다. 딸이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왜 지수는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 생각엔 언니는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6개월이나. 성준이 말했다. 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자고 하셨어요.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녀가 수첩을 다시 넘겼다. 한 페이지에 밑줄 친 문장이 있었다. 언니가 오늘 이런 말을 했다. 다이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훨씬 괜찮은 아이야. 서진이 그 문장을 읽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다. 성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이는 조용히 기다렸다. 한참 후 성준이 물었다. 다이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혼자 살아요.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다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그 뒤로는 친척 집에서 조금 있다가 작년부터는 혼자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혼자서? 네.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버티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너무나 슬프게 들렸다. 18살 소녀가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모든 걸 버티고 있다는 것. 아까 합격증은? 서진이 물었다. 다이가 작게 웃었다. 네. 제가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예요. 언니가 응원해 주셨던 곳이고요. 언니는 제가 꼭 합격할 거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합격증을 다시 꺼냈다. 주름진 종이. 여러 번 펼쳐봤던 흔적이 역력했다.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오늘이 지수 기일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준이 물었다. 다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언니가 생전에 말해주셨어요. 매년 이날이 되면 언니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상했다. 성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딸이 자신의 기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 기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었을까? 잠깐, 기일이라고 했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다희가 당황했다. 그녀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성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다희 씨, 무슨 말인가요? 지수가 뭐라고 했어요? 다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는 이날이 자기한테 특별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날만큼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고요. 특별한 날? 서진이 되물었다. 5월 14일. 그날은 지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적어도 부모가 아는 한. 어떤 의미로 특별하다고 했나요? 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가방을 꽉 쥐었다. 성준이 다시 물으려는 순간 다희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비밀.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서진과 성준은 서로를 바라봤다. 딸에게 비밀이 있었다. 그것도 부모조차 모르는. 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정말 이만 가볼게요. 방해해서 죄송했어요. 잠깐만요. 서진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다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제발 지수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우리 딸이 어떤 아이였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정말 모르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다. 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 다희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희야, 내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으면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준은 말을 잃었다. 다희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소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서진과 성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교복 치마가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졌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딸이 누군가에게 엄마가 되려 했다는 것, 낯선 소녀를 딸처럼 대했다는 것, 그 모든 진실이 지금 조각조각 드러나기 시작했다. 묘역을 내려온 세 사람은 작은 정자로 향했다. 추모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낡은 정자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기둥과 나무 벤치. 그곳에 앉아 바람이 불어왔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오다희는 무릎 위에 합격증을 올려놓고 그것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한성주는 정자 기둥에 기댄 채 멀리 산을 바라봤다. 윤서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세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안이를 처음 어디서 만났다고 했나요? 다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다. 학교 근처 공원이요. 제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언니가 지나가시다가. 왜 울고 있었어요? 다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합격증을 꽉 쥐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항상 일하러 가셨고 저는 혼자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고 성적도 안 좋았고 그냥 모든 게 버거웠어요. 바람이 정자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날은 담임 선생님한테 혼난 날이었어요. 숙제를 안 해갔거든요. 집에서 할 여유가 없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 모르시니까 그냥 게으르다고만 하셨어요. 다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언니가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언니는 제 옆에 앉으셨어요. 성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녀를 바라봤다. 그리고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같이 있어 주셨어요. 한참 지나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다희가 눈을 감았다. 혼자 우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라고요.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언니는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학교 이야기, 엄마 이야기,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만나자고 하셨어요. 왜? 성준이 물었다. 다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그냥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이막에서 보여줬던 수첩과는 다른 얇은 노트였다. 표지에는 연필로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언니가 이것도 주셨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약속한 것들을 적는 노트라고요. 다희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깔끔한 글씨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1. 다희는 매일 학교에 간다. 2. 다희는 밥을 거르지 않는다. 3. 다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아래 다른 글씨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지안 언니도 포기하지 않는다. 서진이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멀리 산만 바라봤다. 언니는 저한테 정말 많은 걸 해주셨어요. 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언니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녀가 노트를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약속들이 적혀 있었다. 4. 다희는 수학 70점 이상 받는다. 5. 지안 언니는 다희를 믿는다. 6.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약속들은 다 지켰어요. 언니도 저도. 다희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근데 언니는 가끔 슬퍼 보이셨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슬퍼 보였다고요? 네. 언니는 저한테는 항상 밝게 웃으셨는데 가끔 저 혼자 화장실 갔다 올 때나 제가 문제 풀 때, 그럴 때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성준이 소녀를 바라봤다. 다희는 노트를 꽉 쥐며 이어갔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슬퍼 보이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그녀가 말을 멈췄다. 성준과 서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언니가 말했어요. 나도 힘든 게 있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해라고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이가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어요. 그냥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게 너무 커서 버겁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가끔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정자안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서진은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성준은 눈을 감았다. 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언니는 완벽해 보이려고 너무 애쓰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좋은 딸이어야 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밝아야 했고 그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한테는 털어놓은 거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언니는 저한테 말했어요. 다이야, 너는 나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돼. 그게 진짜 너니까라고요. 그리고 나도 너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성준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다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겉면이 약간 낡았고 모서리가 해진 흰색 봉투. 이건 언니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주신 거예요. 마지막? 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언니가 저한테 이 봉투를 주면서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 다이야, 혹시 내가 없어져도 넌 꼭 살아남아야 해. 약속 지켜야 해.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성준은 봉투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다이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언니가 이상한 말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 봉투를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언니가 뭐라고 썼을지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다이가 봉투를 서진에게 건넸다. 이거 부모님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성준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봉투를 바라봤다. 봉투 겉면에는 연필로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다이에게. 서진이 봉투를 열려다가 멈췄다. 이건 다이 씨 앞으로 온 거잖아요. 괜찮아요. 열어보세요. 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접혀진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다. 다이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한테 말 못한 게 많을 거야. 미안해. 언니가 용기가 없어서 너한테 전부 말하지 못했어. 사실 나는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어. 크게 아픈 건 아니야. 그냥 마음이 좀 아파서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했어.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혼자 다니고 있어. 너를 만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내가 나한테 힘을 줬거든. 다이야, 너는 꼭 행복해야 해. 약속 지켜야 해. 포기하지 말고. 나는 너를 응원할게. 항상. 지안 언니가. 편지가 끝났다.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성준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병원, 마음이 아파서 혼자 다녔다는 것, 딸이 힘들어했다는 것,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 혼자 견뎌야 했다는 것. 다이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언니가 어떤 병원에 다녔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몰라요.
성준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딸에게 어떤 부모였을까? 딸은 왜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몰랐던 지안의 세계는 얼마나 넓었을까? 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갈게요. 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혜 씨, 네, 고마워요. 우리 딸을 기억해줘서. 다희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정자를 나섰다. 두 사람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소녀는 천천히 걸어갔고 추모공원 입구에서 한번 뒤돌아봤다가 사라졌다. 성준과 서진은 정자에 남았다. 편지는 여전히 성준의 손에 들려 있었고 바람이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안에게는 그들이 몰랐던 삶이 있었다. 숨겨진 고민이 있었고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고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정자를 나선 세 사람은 추모공원 주차장까지 걸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성준이 차 문을 열다가 멈췄다. 그는 오다희를 바라봤다. 다희 씨, 지안이가 자주 가던 곳이 있었나요? 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학교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자주 만났어요. 윤서진이 남편을 바라봤다.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차에 탔다. 성준이 운전대를 잡았고 서진은 조수석에, 다희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지만 침묵만이 흘렀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5월의 햇살이 건물을 비췄고 거리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차 안은 무거웠다. 성준은 핸들을 꽉 쥐었고 서진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30분쯤 달렸을까? 다희가 조용히 말했다. 저기요. 성준이 차를 세웠다. 골목 한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봄날이라는 이름의 허름한 카페. 창문에는 낡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카페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안은 좁았지만 아늑했다. 나무 테이블 5개, 오래된 책장, 벽에 걸린 그림들.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다희가 안쪽 구석 자리로 향했다. 언니랑 항상 여기 앉았어요. 창가 옆 작은 테이블, 2개의 의자. 다희가 한쪽 의자를 가만히 만졌다. 언니는 항상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창밖을 자주 보셨거든요. 서진이 그 의자를 바라봤다. 딸이 여기 앉았었다는 것. 이 의자에, 이 자리에 누군가를 기다리며. 카페 주인이 나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다희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어머, 다희야.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주인이 성준과 서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분들은 지안 언니 부모님이세요. 주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부모님이시구나. 저도 그 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지안이를 아셨나요? 서진이 물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주 왔었어요. 이 아이랑 같이요. 둘이 오면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오래 있었어요. 주인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왔다. 지안이가 남긴 거예요. 노트요? 네. 어느 날 깜빡하고 두고 갔더라고요. 다시 오시면 드리려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노트를 서진에게 건넸다. 갈색 표지의 작은 노트.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는 안 봤어요. 그 아이 거니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다. 성준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5년 전 가을.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이 있었다. 오늘 다희를 만났다. 공원에서 우는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나도 저랬었으니까. 서진의 손이 떨렸다. 성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다희는 혼자다. 엄마는 일하러 가고 학교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했다. 나랑 비슷하다. 나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항상 혼자였으니까. 또 다른 페이지. 오늘 다희한테 수학을 가르쳐 줬다. 아이가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다. 그리고 다음 장. 엄마 아빠는 내가 완벽하길 바란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미래.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가끔은 버겁다. 숨이 막힌다. 그래도 말 못한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성준이 책을 덮으려다 멈췄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다음 장을 넘겼다. 다희를 보면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다. 혼자 외로워하던 나.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던 나. 이 아이는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노트를 넘길수록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조용하지만 간절한 목소리.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들. 부모에게 들려주지 못했던 진심들. 한 페이지가 더 나타났다. 병원에 갔다. 선생님은 내가 불안장애가 있다고 했다. 약을 처방해 주셨다.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한다.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 서진이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다. 성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딸이 병원에 다녔다는 것, 약을 먹었다는 것. 그들은 전혀 몰랐다. 다희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는 저한테만 말했어요. 병원 다닌다는 거. 왜 우리한테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희는 고개를 숙였다. 언니가 말했어요. 부모님은 내가 강한 줄 아시니까. 약한 모습 보이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라고요. 성준이 눈을 감았다.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카페 주인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다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 이것도 언니가 주신 거예요. 뭔데요? 편지예요. 언니가 제게 쓴 편지들이요. 다희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쪽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각기 다른 날짜에 쓰인 것들. 다희야, 오늘도 수고했어. 넌 잘하고 있어. 힘들 땐 쉬어가도 돼.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니가 있잖아. 짧은 문장들. 하지만 따뜻한 말들. 다희는 한 장을 꺼내 서진에게 건넬까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편지들 덕분에 저는 버텼어요. 언니가 저를 믿어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서진이 쪽지 한 장을 받아들었다. 딸의 글씨체.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운 글씨. 다희야, 언니가 없어도 넌 잘할 수 있어. 넌 충분히 강한 아이니까. 그 문장을 읽고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성준도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다희가 또 다른 쪽지를 꺼냈다. 이건 마지막으로 받은 거예요. 종이가 약간 구겨져 있었다. 다희는 그것을 펼쳤다. 다희야, 언니는 너를 믿어. 내가 꼭 행복해지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혹시 내가 못 지켜줘도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계시잖아. 서진이 그 문장을 읽고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빠? 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말 못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슬퍼하실까봐. 성준이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나는 괜찮아지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 걱정 안 끼치고 싶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아래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한 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성준과 서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딸은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청하지 못했다. 혼자 견뎠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 다이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혼자 힘들어 하셨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성준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네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이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언니는 부모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말 못하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몰랐다. 딸의 침묵이 이렇게 아픈 것인 줄 몰랐다. 성준이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서진은 쪽지를 손에 쥔 채 딸의 글씨를 오래 바라봤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딸에게는 숨겨진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우려 했다는 것을.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성준과 서진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다이는 한 발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다. 그들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딸이 남긴 흔적을 따라 진실의 중심으로. 한성준은 박민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병원 기록지 아래쪽을 다시 확인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민정이 언니 마이너스 상담 필요. 꼭 도와야 함. 지안의 글씨체였다. 윤서진이 그 메모를 읽고는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다.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편지지였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편지. 첫 페이지만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찢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녀가 편지를 펼쳤다. 민정 언니께 언니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말하기 어려운 거, 혼자 견디는 거. 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병원 가는 게 무섭다고 하셨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언니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두 번째 페이지는 없었다. 성준이 상자를 다시 뒤졌다. 찢겨진 페이지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오다이가 조용히 말했다. 민정 언니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다이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지안 언니가 한 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돕고 있는 다른 언니가 있다고. 그분도 힘들어 하신다고. 어디서 만난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지안 언니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라고만 하셨어요. 서진이 편지를 다시 읽었다.
딸은 자신도 힘들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 다희뿐만 아니라 민정이라는 누군가도. 성준이 의자에 앉았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지안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다희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넘기다가 하나의 메시지를 찾았다. 이거 지안 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예요. 그녀가 휴대폰을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5년 전 날짜. 사고 나기 이틀 전. 다희야, 오늘 민정 언니 만나러 가. 언니가 많이 힘들어해서 걱정돼. 내가 꼭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다음 주에 보자. 사랑해. 서진의 손이 떨렸다. 사고 이틀 전. 딸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 후 사고가 났다. 성준이 휴대폰을 받아봤다. 그는 문자를 읽고 눈을 감았다. 지안이가 그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다희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민정 언니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와줘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서진이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녀는 노트 몇 권을 꺼냈다. 일기장 같았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5년 전 여름. 대학교 1학년 때의 기록이었다. 오늘 민정 언니를 만났다. 동아리 선배인데 혼자 우는 모습을 봤다. 나처럼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다음 페이지. 민정 언니한테 커피 한 잔 사줬다. 언니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냥 고맙다고만 했다. 또 다른 날. 민정 언니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근데 부모님한테 말하기 어렵다고. 나도 그랬으니까 이해가 간다. 서진이 일기를 넘겼다. 기록이 이어졌다. 오늘 민정 언니한테 병원 정보를 알려줬다. 언니는 무섭다고 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다고 말해줬다. 민정 언니가 병원에 갔다고 했다. 다행이다. 언니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민정 언니가 요즘 안 좋아 보인다. 병원에서 약을 받았는데도 힘들어한다. 내가 더 자주 만나야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사고 일주일 전의 기록이었다. 성준이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서진은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시 읽었다. 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안 언니는 정말 오래 고민하셨어요. 뭐요? 서진이 물었다. 다희는 눈을 감았다.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할지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할지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언니는 제게 말했어요. 다희야, 나는 나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맞을까? 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가 힘들면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언니는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나는 오래 고민해봤어. 누군가를 돕는 게 나를 돕는 것 같아. 서진이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성준은 창문에서 돌아서지 못했다. 다희가 계속 말했다. 언니는 부모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부모님은 언니보다 더 많이 상처받을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힘들다는 걸 아시면 두 분이 너무 슬퍼하실 거라고요. 그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성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다희를 바라봤다. 다희 씨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다희가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러 번요. 근데
무서웠어요. 제가 말하면 부모님이 무너지실 것 같아서요. 성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희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다. 그리고 언니가 부탁하셨어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그래도 성준이 말하려다 멈췄다.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을 말리는 손길이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다희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서진이 물었다. 다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가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희가 가방을 들었다. 서진이 일어나려 했지만 성준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다. 다희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 성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다희가 멈췄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안이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마지막으로. 다희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언니는 저한테 마지막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음성 메시지? 네. 다희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다가 하나의 파일을 재생했다. 지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희야, 언니야. 오늘 민정 언니 만나러 가는데 늦을 것 같아. 미안. 다음 주에 꼭 보자. 그때 너 좋아하는 케이크 사줄게. 짧은 침묵. 다희야, 언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언니가 믿어. 또 침묵. 그리고 혹시 언니가 못 지켜줘도 넌 괜찮을 거야. 엄마 아빠가 계시잖아. 두 분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마지막 한마디. 사랑해, 다희야. 음성이 끝났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성주는 눈을 감았다. 다희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게 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못 지켜줘도 괜찮다고.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틀 후에 사고 소식을 들을 때까지. 서진이 일어나 다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다희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지안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안이는 당신을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지안이를 사랑했잖아요. 다희가 눈물을 흘렸다. 근데 저는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성준이 말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지안이한테 힘이 됐어요. 그가 다희를 바라봤다. 지안이는 당신을 도우면서 자신도 힘을 얻었을 거예요. 당신이 있었기에 지안이는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서진이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다. 맨 아래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아빠에게 마이너스 나중에. 서진의 손이 떨렸다. 성준이 그녀 옆으로 왔다. 두 사람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아빠.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아마 많은 걸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요. 저는 두 분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두 분이 슬퍼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저는 완벽하고 싶었어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하는 딸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희를 만났으니까요.
민정 언니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엄마 아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두 분의 딸이어서요. 사랑해요. 편지가 끝났다.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성주는 고개를 숙였다. 다희는 조용히 울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성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지안을 다시 알아봐야겠군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편지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다. 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안 언니가 가장 사랑했던 건 두 분이었어요. 성준과 서진은 소녀를 바라봤다. 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언니는 항상 말했어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들이라고. 그 말이 방 안에 울렸다. 세 사람은 지안의 방에 서서 딸이 남긴 마지막 진실을 마주했다. 방 안은 고요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편지를 비쳤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딸이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왜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밤이 지나갔다. 아침 햇살이 지안의 방으로 들어왔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책상을 비쳤다. 한성주는 책상 앞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딸의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 페이지를 펼쳐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윤서진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딸이 남긴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밤새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른다. 종이가 손때로 얼룩져 있었다. 오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잠들지 못했다. 돌아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안 언니가 이곳에 있었다. 이 집에, 이 공간에.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희가 고개를 들었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눈가가 붉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아직 있었네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다희가 일어나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내저었다. 그대로 있어요. 서진은 다희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채웠다. 새소리가 들렸다. 밤새 못 주무셨어요? 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한참 후 서진이 입을 열었다. 지안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다희 씨 눈에는. 다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외로웠어요. 서진이 다희를 바라봤다. 외로웠다고요? 네. 언니는 항상 웃고 계셨지만 가끔, 정말 가끔 혼자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희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다. 언니는 제게 말했어요. 다희야,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어라고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저를, 민정 언니를, 다른 누군가를. 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혼자 힘들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혼자가 되지 않게 해주려고 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몰랐어요. 아니에요. 다희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사모님이 모르셨으면 했어요. 사모님이 알면 슬퍼하실 거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돌려 계단을 바라봤다. 성준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물었다. 성준은 소파 앞 테이블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지안이 책상 서랍 맨 뒤에 있었어요.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작은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지안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다. 지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지안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부모가 웃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빈 액자였다. 아니, 사진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액자 뒤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언젠가 셋이서 다시 찍고 싶다. 서진이 액자를 들었다. 그녀는 메모를 읽고 손이 떨렸다. 성준이 상자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접힌 메모지였다. 그는 그것을 펼쳤다. 엄마 생신 선물 마이너스 스카프 파란색. 아빠 선물 마이너스 넥타이 검정. 함께 저녁 먹으러 가기. 메모는 거기서 끝났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사고 다음 달이었다. 지아는 부모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서진이 메모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안이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도 지안이를 사랑했어요. 다만 그가 말을 멈췄다. 서진이 이어받았다.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겠죠. 다이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는 항상 말했어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들이라고. 두 사람이 다이를 바라봤다. 다이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다. 언니는 제게 말했어요. 다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좋은 분들이야. 언젠가 내가 만나면 알게 될 거야. 두 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들인지. 서진의 손이 떨렸다. 성준은 눈을 감았다. 다이가 이어갔다. 언니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딸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힘든 걸 말하지 못했구나. 성준이 속삭였다. 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는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걸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서진이 다이의 손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다이의 손 위에 살짝 얹었다. 지안이를 고마워했을 거예요. 다이가 눈물을 흘렸다. 제가요? 응. 내가 있어줘서. 성준도 다가왔다. 그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안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있었으니까. 다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서진이 다이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지안이한테 힘이 됐어요. 지안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성준이 말했다. 우리가 지안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해했어요. 지안이의 외로움을, 고민을, 따뜻함을. 다이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을 바라봤다. 언니는 마지막까지 두 분을 걱정하셨어요. 알아요.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알았어요. 성준이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다. 맨 아래에 작은 종이가 하나 더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냈다. 다이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언젠가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면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행복했다고. 두 분의 딸이어서 자랑스러웠다고. 종이를 읽은 성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종이를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도 읽고는 눈을 감았다. 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가장 바랐던 건 두 분이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서진이 다이를 안았다. 다이는 그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성준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햇살이 거실을 채웠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한참 후 다이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는 제게 말했어요. 혹시 제가 힘들 때
부모님을 찾아가도 된다고. 서진이 다이를 놓아주고 그녀를 바라봤다. 언니는 두 분이 저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성준이 다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지안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다이가 눈을 크게 떴다. 선물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이가 우리한테 남긴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지안이는 우리한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준이 말을 이었다. 지안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서진이 테이블 위에 빈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이에게 건넸다. 언젠가 우리 셋이서 사진 찍을래요? 다이가 액자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성준이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안아, 이제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서진도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약속할게. 다이가 두 사람 옆으로 왔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따뜻한 5월의 빛.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속삭이듯 흔들렸다. 서진이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지안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거 엄마가 받을게. 성준도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이해할게. 늦었지만. 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다. 방 안에서는 지안의 사진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 웃음 속에는 사랑이, 따뜻함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지안이 남긴 사랑이 있었다. 2주가 지났다. 5월의 햇살은 더 따뜻해졌다. 한성준과 윤서진, 그리고 오다희는 추모공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다. 성준이 운전대를 잡았고 서진은 무릎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았다. 다희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침묵이었지만 무겁지 않았다. 차가 주차장에 멈췄다. 세 사람은 천천히 내렸다. 언덕을 올랐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하늘은 맑았다. 지안의 묘 앞에 도착했다. 서진이 꽃을 놓았다. 흰 국화와 노란 장미. 성준은 묘비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다희는 조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한참 후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안아, 엄마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평온했다. 오늘은 다희도 데려왔어. 그리고 아빠도 같이 왔고. 성준이 묘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안아, 아빠는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였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다희를 얼마나 아꼈는지도 알았어.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다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언니, 저예요. 다희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언니가 바랐던 대로 저 부모님을 만났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다희는 봉투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제 대학 합격증이에요. 언니가 응원해 주셨던 학교요. 합격했어요. 언니 덕분에요. 서진이 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희는 눈물을 닦았다. 언니, 저 잘할게요.
언니가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 하나가 날아갔다. 세 사람은 조용히 그것을 바라봤다. 성준이 일어났다. 그는 다희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와줘서 고맙다. 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도 다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가자. 세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짓누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서진이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성주는 책장에서 앨범 한 권을 꺼냈다. 이거 같이 볼까요? 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주는 앨범을 테이블 위에 놓고 펼쳤다. 첫 페이지. 갓 태어난 지안의 사진. 작고 빨간 얼굴. 이때 정말 작았어요. 성준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밤새 안 자고 울었죠. 우리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서진이 차를 들고 왔다. 그녀는 앨범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정말. 다음 페이지. 어린 지안이 놀이터에서 웃고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을 입은 지안. 다희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지안의 얼굴이 점점 자라났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언니 정말 예뻤어요. 다희가 속삭였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뻤죠. 그리고 착했어요. 성준이 앨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빈 페이지였다. 그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다. 여기에 새로운 사진을 넣어야겠어요. 새로운 사진이요? 다희가 물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이서 찍은 사진요. 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다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함께 찍자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다희가 눈을 크게 떴다. 네, 기억해요. 그럼 오늘 찍을까요? 다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섰다. 성준이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했다. 타이머를 맞췄다. 자, 다들 준비됐어요? 서진이 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성준이 서진 옆에 섰다. 다희는 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카메라가 깜빡였다. 3초, 2초, 1초, 찰칵. 사진이 찍혔다. 성준이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잘 나왔네요. 서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다희도 화면을 들여다봤다. 정말 잘 나왔어요. 성준이 사진을 저장하며 말했다. 이거 인화해서 앨범에 넣어야겠어요. 세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차가 식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한참 후 다희가 가방을 들며 말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 일어났다. 벌써요? 네. 아르바이트가 있어서요. 성준도 일어났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게요. 서진이 부엌으로 갔다가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거 가져가요. 밥 거르지 말고. 다희가 가방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지안이도 이랬을 거예요. 다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성준이 현관문을 열었다. 다희가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녀는 뒤돌아봤다.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서진이 손을 흔들었다. 성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희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두 사람은 다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성준과 서진은 지안의 방에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을 정리하고 옷을 개고 서랍을 정돈했다. 서진이 책상 서랍을 열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성준이 다가왔다. 서진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지안의 글씨가 있었다.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 그 아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아빠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다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을 때, 민정 언니가 웃는 모습을 봤을 때,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을 때, 문장들이 계속 이어졌다. 작은 순간들, 특별하지 않은 일상들. 하지만 지안에게는 행복이었던 순간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더 있었다. 나는 사랑받았고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성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지안의 사진이 빛을 받아 빛났다. 성준이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안아, 우리 잘할게. 약속할게. 서진도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가 남긴 사랑을 잘 키워갈게. 다이도 우리도. 그들은 딸의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딸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었다. 지아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며칠 후 다이가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작은 꽃다발, 노란 장미였다. 들어와요. 서진이 문을 열며 말했다. 다이가 들어왔다. 성준이 거실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와요. 꽃 가져왔어요. 지안 언니가 좋아하던 거요. 고마워요. 서진이 꽃을 받아 화병에 꽂았다. 노란 장미가 거실을 밝혔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서진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들. 소박한 밥상이었다.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다이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서진이 작게 웃었다. 지안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다이가 조용히 말했다. 저 이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서진이 다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그래요. 성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이가 연결해 준 거예요. 우리를. 다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서진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다이는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감사가, 기쁨이, 안도가 섞여 있었다. 밤이 깊었다. 다이가 집으로 돌아갔다. 성준과 서진은 현관 앞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이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거리의 가로등이 소녀를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성준과 서진은 다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불을 껐다. 계단을 올라 지안의 방 앞을 지나쳤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노란 장미의 향기가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방 안을 들여다봤다. 지안의 사진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잘 자, 지안아. 서진이 속삭였다. 성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방으로 갔다. 밤은 고요했다. 집안은 평온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지안이 남긴 사랑은 세 사람의 삶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비어있던 자리에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천천히, 조용히 세 사람의 미래를 비추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